안녕하십니까. 철도 화물 운송의 종류와 어떤 운임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철도 화물 운송 종류, 철도 화물이 어떤 운송 종류가 있는지. 철도 화물은 운송 규모에 따라서 대량 화물, 화차로 그냥 차량 전체 전선에서 운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운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량 화물용이 있을 수 있어요. 소량 화물. 혼재차 취급이라든지 화물 취급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화차 취급이라는 거는 열차, 화차 그냥 전체를 한 가지 상품으로 싣고 운송한다. 이런 개념하고 또 간 거야. 대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응? 내가 양곡을 싣기 위해서, 시멘트를 싣기 위해서 대절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화차 취급은 차급이라고 하는 거네. 차량으로 빌린 거예요. 그럼 화물을 대절한 차에 싣고 운송하는 걸 뜻하며 일반적으로 대량이고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다. 대량 상품, 장거리 이동. 그러니까 탄광에서 특별히 어떤 공장까지 이동하는 거죠. 석탄이라든지 광석, 시멘트, 그리고 농산물의 양곡 이런 것들은 벌크 화물이니까 화차 단위로 적재해서 운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실어나는 차는 석탄만 실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양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곡만 실어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화물의 화차는 11톤 화차라든지 15톤이라든지 17톤, 30톤 적재이 많으며 지급 화물 열차에는 급행 열차, 전용 화물 열차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100km라고 그래도 SRT나 KTX는 상당히 속도가 나가니까 그보다는 못하지만 100km 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차 취급은 중요한 게 이렇게 화물을 대절하는 화차 단위로 운송한다는 거죠. 주로 벌크 화물로 장거리 운송에 이용된다. 그리고 운임을 책정할 때도 운송 화물에는 화차를 차 한 대에 얼마다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화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사유화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화물을 대절하는 화차 단위로 운송하고 주로 벌크 화물로 장거리에 이용된다. 운임은 운송 화물이 아닌 화차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런 거. 컨테이너 취급. 컨테이너대로 화물 운송을 컨테이너체로 한다는 거죠. 컨테이너를 도어 투 도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컨테이너 취급이라는 건 어떤 화주에서 특정 목적지까지,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 수송함으로써 종래의 철도
수송의 약점을 극복한 수송 형태를 말하며 철도와 자동차를 복합해서 자동차, 철도 복합해서 운송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 취급이라는 거. 그래서 컨테이너 하차는 철도 운영회사 소유 하차와 화물 자동차 운송회사 하차 또는 컨테이너 선사의 사유 하차를 이용한다는 거. 컨테이너 열차는 그러니까 철도 운영 회사 소유도 있고 화물 자동차 회사 소유도 있고 컨테이너 선사 소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주 문전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화주 문전까지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자가 복합으로 운영하는 운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피트, 40피트, 45피트 이런 부분이 주로 사용한다. 컨테이너 열차는 항만이라든지 지역별 소규모 철도 CI 간에 컨테이너 야드 간에 운행한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량이 많은 구간은 부산항 및 어떤 광역, 그다음에 의왕 이런 데 많이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체로 취급한다는 거죠. 컨테이너체로. 그다음에 혼재차, 여러 가지 화물을 같이 싣고 출발하는 어떤 취급, 화물차다. 혼재차 취급이란 소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주와 철도 중간에서 화주가 탁송해야 할 여러 개의 작은 화물들을 취합해서 고객 운임을 수수하고 다시 철도에 일반 자급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업자가 호송하여 운송하는 방법이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싣고 나서 철도를 이용해서 돈 받고 심부름 해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물건 화주는 철도 이용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철도 이용 운송업체는 철도 운영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운송업체하고만 계약하면 그 운송업체가 철도 운영자하고 계약해서 실어다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철도 이용 운송업은 뭐냐? 철도 운송의 물품을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운송을 알선하고 인도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물품 운송 행위, 철도 운송 물품의 철도 차량의 적재 및 양화, 그러니까 적재도 하고 하역도 해주면서 대행해 준 사람 거지. 철도 운송의 대행업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소화물 취급. 소화물 취급은 비교적 소량의 물품에 대하여 역에서 수탁받거나 화주를 방문하여 집하하는 거지. 그래서 수화 받을 사람의 문전까지. 소화물. 그러니까 조그마한 과수원 같은 거 운영해요. 그러면 거기에 CJ 택배가 맨날 거기 가서 수거해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송해 주는 거. 그런 형태가 소화물 취급이라는 거죠. 비교적 소량의 물품에 대하여 여기서 수탁받거나 방문해서 집하는 후에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는 거. 근데 이제 철도 소화물 취급 업무는 종전에는 철도 공무원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제
운송업자가 대행해주고 받는다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철도회사에서 소화물을 안 받는데 KTX를 이용해서 민간 기업이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소화물 운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요즘 그러니까 지하철 택배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에 공짜로 타. 공짜라면 운임을 안 받으니까 인건비가 절감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꽃배달 같은 거 많이 해요. 철도를 이용해. 그러니까 전철을 이용해서. 무료 전철을 이용해서 꽃배달 해주면 전철 요금 안 내고 배달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오토바이 기름 안 낸다는 거 똑같은 거지. 하차 취급은요. 화물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차 단위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화물 취급을 화차 취급이라는 거예요. 컨테이너로 취급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혼재차로 취급을, 그 다음에 소화물도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화차 취급은 대절해가지고 화차 단위를 철도를 대절한다는 거죠. 근데 주로 벌크와 장거리 운송에 주로 이용한다. 운임은 화차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한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체로 운송하는데 컨테이너는 주로 20피트, 40피트, 45피트 컨테이너가 규격되어 있으니까 그 규격대로 많이 하는 거겠죠. 혼재차는 열차에 여러 사람 화물이 있는 거죠. 여러 사람 화물이. 여러 사람 화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철도 이용 운송업자가 자기가 타인 명의로 운송 알선하고 인동하고 철도를 이용해서 물품을 내려주고 하역해주고 이러면서 돈 버는다. 소화물은 철도에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소화물 취급하는 거는. 그죠? 근데 이제 일부 KTX나 SRT 이런 데가, 빠르니까 민간 기업이 그거를 이용해서 소화물 운송을 해주면 급하게, 일일 특급. 오늘 샘플을 좀 받고 싶다. 오늘 샘플을 받는데 또 방법 없냐? 그럼 KTX로 보내주는 거지. SRT로 보내주는 거죠. 화물 운송 취급은 화차에는 취급 운임이 있는데 주로 거리하고 운임료를 한다. 그래서 화차 취급 운임은 내일 운임을 기본으로 하는 철도 운임과 발차량다는 통운 구성되며 철도 운임은 거리와 톤당 운임의 운임 계산 톤수. 그래서 철도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첫 번째 거리 요인이다. 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택시도 거리, 물론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기본 요금. 1km 미만은 뭐 다 받는 거지. 거리가 중요시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운임률. 키로당 얼마다. 운임률을 기본으로 해서 철도 운임이 체계가 된다. 세 번째는 중량이 뭐냐, 얼마냐.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철도 운임을 계산하고 책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야. 그래서 철도 운임은 철도역 간 거리에다가 톤당 운임을 곱하고 화물 중량을 곱해서 선정한다. 즉 운임은 운송 거리, 운임률, 키로당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중량을 10kg 가느냐, 15kg 가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화차 일량에 대한 최저 운임은 사용화차 최대 적자 중량에 대한 100kg에 해당하는 운임을 받는다. 즉
하차 한량을 70km 운영하더라도 100km 기본요금 받는다. 1kg 미만 또는 1톤 미만은 중량은 반올림해가지고 다 요금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기본요금 받는다는 거지, 기본요금. 우리가 택시도 다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중량도 반올림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